안녕하세요. 아니 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해주셔서 알고 보면 뭐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예, 저는 뭐 우리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전에 제가 이게 이 자리에 대한 정보가 거의 사실은 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저에게 정보를 주시지를 않아서 이게 어떤 과정에 있는 거죠? 오신 분들이 무슨 어떤 과정에 계시는? 과정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저희 이제 경희사이버대 NGO 학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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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NGO 특강을 그동안에 예, 계속 예, 예. 목요 특강 예, 예, 예. 몇 년간 계속 진행을 네, 해왔는데 네, 예. 저희 학과장님이 바뀌시면서 이번에 그렇죠. 수요일로 바뀌어서 예, 예, 예. 이걸 아마 이제 수요 특강으로 바뀌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예, 몇 예. 년 동안 계속 해온 예, 그러면 저보다 더 선수들이 이제 2학년이어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런 정도고 앞서서 제가 듣기로는 부산 시민센터 얘기를 들으셨고 천안 들으셨고 충북 들으셨고 이제 제가 네 번째인가요? 예. 좋습니다. 네 번째. 좋습니다. 뭐 이렇게 설립된 걸 순서로 보면은 저희하고 부산이 거의 동일한 시점에 이게 설립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천안 그리고 이제 충북이 가장 최근에 설립이 되었던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광역 단위로 일을 한다면은 천안은 이제 기초 단위로 일을 하는 조직인데요. 제 소개부터 좀 하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주 업무는 제가 대구 시민센터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게 제 주 업무고요. 그리고 이제 좀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 이쪽으로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이게 협동조합 중에 보면 영립협동조합 외에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비영리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죠? 그 비영리협동조합인데 저희들은 이제 제목이 대경협동경제 네트워크 이렇게 해서 말이 좀 어렵긴 한데요. 여기에 제가 이사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사실 이제 사회적 경제라는 것이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경제라는 것이 공적 경제, 정부 경제가 아니습니까, 그죠? 제가 자주 쓰는 얘기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어느 집안에서 아이를 키운다고 할 때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를 어떻게 공급받느냐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대부분의 어디서 공급을 받습니까? 내 돈을 가지고 시장에서 사겠죠, 그죠? 무슨 아이에 필요한 옷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시장에서 받는 거죠. 이제 시장 경제를 통해서 문제를 이제 한다고 보고 또 한 영역이 뭐냐면은 이제 국가 경제죠. 뭐 공교육의 혜택을 받는다든가 혹은 무슨 뭐죠 이게 아이들 무슨 어린이집에 가면은 무슨 이게 혜택을 받는다든가 이런 이제 정부로부터 그것은 이제 정부 경제 공공 경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어떤 경제로부터 우리가 문제를 풀어낸다면 그 외에 어떤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사회적 경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서울시 같은 경우 굉장히 이렇게 그쪽 영역이 정책적으로 확장돼 있죠. 박원순 시장께서 협동조합이라든가 다양한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이런 것을 굉장히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있는데요. 이런 영역을 사회적 경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의 큰 어떤 영역 중에 하나가 대구 시민센터 일도 하지만은 사회적 경제 그런 어떤 영역도 같이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해본 거는 일반 기업에 무슨 제가 취직을 해본 것도 없고요. 무슨 장사를 해본 것도 없고 오로지 성인이 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일만 계속 해왔습니다. 대구 시민센터 하기 전에는 제가 대구 참여연대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한 10년간 활동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많이 이제 교류했던 분이 이제 현재 서울시장님하고 이렇게 서울에서는 참여연대 만들고 저희들은 2년 뒤인가 대구 참여연대 만들고 해서 당시에 이렇게 계속 같이 활동하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고요. 참여연대라는 것이 여전히 이렇게 우리 사회에 당시에는 굉장히 큰 일을 했습니다. 뭐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2000년이라는 이럴 때는 총선연대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 정치를 완전히 뭐 뒤집어 놓고 부패 정치인을 엄청나게 이렇게 청산했던 이런 기억도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이렇게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국을 움직이는 기관을 설문조사를 하면은 참여연대가 혹은 시민운동이 가장 1위에 항상 1위였습니다. 정부보다도 앞서서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집단으로 국민들이 뽑아준 거죠. 그만큼의 강력한 어떤 역할을 했던 단체인데요. 서울에도 여전히 참여연대가 있고 대구에도 여전히 참여연대가 있는데 한 10년간 제가 일을 해보니까 그 참여연대만으로는 뭔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런 비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뭐 자주 이렇게 쓰는 거죠. 저수지에 물이 있다고 봅시다. 이게 저수지에 물이 이제 썩어 간다고 볼 때 어떻게 이제 이것을 깨끗하게 할 것인가? 더러운 물을 퍼내거나 혹은 깨끗한 물을 계속해서 공급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어요? 물론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쓰면 가장 좋겠습니다만은 참여연대류의 활동은 뭐냐 하면은 더러운 것을 없애는 작업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부패하거나 문제가 있는 것과 개선해야 될 것과 개혁을 해야 될 영역을 없애는 작업을 하는 것이 그런 활동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활동을 제가 한 10년 이상 이렇게 해보니까 대구에서 이 활동을 해서 정말 지역사회가 변화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즉 없애야 될 것, 우리 사회에서 없애야 될 걸 계속 없앤다고 해서 계속 없어질 것인가? 물론 계속 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굉장히 힘들더라는 거죠. 그러면 깨끗한 것을 만들어 보자. 뭔가 우리 사회에서 깨끗하고 공익적인 것,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것을 계속해서 만든다고 할 때 그렇다면은 우리 사회가 뭔가 변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게 이제 대구 시민센터 이 이제 사단법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가 저희들 만든 시기가 참여정부 마지막 해였습니다. 였고 당시에 이제 참여정부에서는 전국에 이런 취지를 이해를 하고 전국 광역시도별로 이렇게 NGO 센터를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정책적으로 했는데 당시에 이제 그 정책을 수용한 게 이제 부산이라든가 대전, 강주, 뭐 강원도 이런 곳에서는 그러면 정부 예산으로 NGO 센터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셨던 그 부산 시민센터라든가 그렇게 해서 설립되게 된 건데 대구는 당시에 이렇게 저희들이 대구시하고 여러 번 이제 협의를 했는데도 시에서는 이제 만들지 못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만든 게 이제 이건데 그래서 저희들 표현으로 보면 이거는 이런 어떤 조직을 만드는 방식이 정부가 만들어서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이 대부분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이것을 이제 관설 민영 이렇게 하죠. 관에서 만들어서 민에서 운영한다. 혹은 뭐 공설 민영, 공공에서 만들어서 민간에 운영을 넘겼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민설 민영의 형태인 거죠. 저희들 스스로가 만들어 갖고 스스로가 운영하는 민간이 만들어서 민간이 운영하는 형태인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게 이제 대구 시민센터가 중간 지원 조직인데요.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하면은 무엇에 이제 중간에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행정과 민간의 중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서울시와 시민 사이에 뭐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정책을 서울시가 직접 다 집행을 했다면은 직접 집행을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행정적 마인드와 시민적 마인드가 계속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시민들이
행정 정책을 수용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정은 투입하더라도 정책의 효과가 그렇게 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매개하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중간에서 행정과 직접 어떤 정책의 수혜자들, 정책의 이용자들 간에 뭔가 그 중간에서 뭔가 활동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어떤 그 어떤 사이에서의 어떤 중간이라는 개념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중간이라는 개념은 어떤 자원을 연계한다 이런 개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어떤 공익단체들, 작은 공익단체들은 자원이 없는 거죠.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각종 정보들도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만 전문으로 모아서 공급하는 곳이 있다면 굉장히 효과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원을 모아서 다시 배분하는 작업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혹은 이제 어떤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활동이 필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작은 단체들은 그런 것을 잘 모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전문가, 즉 사람을 연결하는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 지원 조직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사람과 자원과 어떤 정책을 연결시키고 매개시키는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 중간 지원 조직인데, 그 설립의 어떤 과정이 보면은 관에서 만들어서 민간에 운영을 넘겼거나, 저희들 대구시민센터 같이 민간에서 만들어서 민간에 넘기는 게 아니죠. 저희들 스스로가 만들어서 스스로가 운영하는 이런 형태가 크게 보면은 두 가지 형태가 있고요. 간혹 보면은 관에서 만들어서 직접 운영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공설 공영의 형태가 있는데요. 뭐 그런 사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구시민센터 그런 정도의 어떤 사단 이제 공익법인이죠. 공익법인으로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대구시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 무슨 이사회비라든가 후원회비 이런 것으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좋은데요. 민설민영이기 때문에 속도 편하죠. 무슨 일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 상 줄 것도 아니고, 속 편하고 뭐 어디 감시도 없고 감시 받을 것도 없잖아요. 무슨 예산 썼는데 어디에 보고하라든가 이런 것도 없는데, 다만 굉장히 뭔가 불편한 게 한계가 있습니다. 뭐가 불편할 것 같습니까? 이게 돈이 없는 거죠. 생각보다 많이 가난한. 그런데 저희들이 가난하기는 한데, 또 뒤에 이렇게 제가 말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만, 또 많은 돈을 저희들이 이렇게 또 배분을 하는데요. 제가 가지는 가치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벌어서 남주자 뭐 이런 게 있는데요. 뭐 공부해서 남주자. 딱 제가 하고 있는 활동하고 굉장히 가치상으로 맞습니다. 대구시민센터 자체는 가난하지만은 시민센터를 통해서 뭔가 벌어서 배분하는 작업을 하고, 시민센터가 뭔가 그 많은 것을 정보를 직접 하고 갖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정보를 유통시키면 되는 거죠. 정보라는 것을 유통되지 않으면은 그냥 뭐랄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쓰레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정보는 유통돼야지만이 정보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기능을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자료를 사실은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우리 팀장 보고 만들려고 했더니 굉장히 게으른 팀장이네. 있는 거 그냥 자료를 그냥 취합해서 만들었는데요. 한번 그냥 미션과 지향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이런 어떤 것이 있고, 저희들이 가장 큰 미션은 다른 건 아닙니다. 시민의 공익 활동을 지원한다. 이게 저희들의 미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민센터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건 그렇게는 많지 않습니다. 가령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그 KTX 타고 오는 중에 지역의 어떤 시민단체에서
이게 뭔가 이렇게 대구의 역사가 잘못되는 게 있는데 그것을 대구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 일제시대 때 조선이 가진 어떤 빚을 국채를 그것을 이제 전 국민들이 보상하자 뭐 이렇게 해서 당시에 운동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친일파도 그 안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구 지역의 NGO 중에 한 단체가 바로 잡을 테니 윤종화 이사가 같이 참여해달라 이렇게 전화를 오는 거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단체가 잘 하게끔 지원하면 되는 거지 저희들이 직접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닌 거죠. 직접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자원을 모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대구 시민센터는 이렇다 이렇게 이제 지역 사회에서 이미 평가가 돼 버리는 거죠. 규정이 돼 버리는 거죠. 혹은 윤종화는 이렇다 이렇게 되면은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자금을 주지를 않습니다. 기부와 이런 것을 하지를 않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기금을 모아서 다시 한 번 더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데 배분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일이 그런 어떤 직접적으로 어떤 정치적 어떤 사안이라든가 지역사회의 과제를 직접 저희들이 나서서 푸는 것보다는 그런 일을 하는 단체들을 지원하거나 단체들을 육성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이제 이런 가치인데요.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머지는 비슷한데 뭐 이런 나눔 이런 얘기를 저희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뭐 저희들이 나누겠다는 것보다는 시민들 혹은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시민 사회를 위해서 많이 이렇게 기부하고 나누자 이런 뜻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사업에 대해서는 뒤에 따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반응이 느린 것 같아요. 이게 뭐죠? 무슨 화면이 정확하지는 않았어. 저희들이 대구 시민센터가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크게 이제 이런 사업을 그 시민센터에 하고 있습니다. 풀뿌리 공익활동 활성화 이런 것인데요. 풀뿌리 공익활동이라는 거는 뭐 말이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거는 같습니다만은 제가 쓰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대구 지역의 마을에서 보면은 주부들이라든가 동네 주민들이 다양한 어떤 활동들을 합니다. 마을 도서관을 만들거나 주민들 스스로 방과후 공부방을 만들거나 혹은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문화 공간을 운영하거나 주민 동아리를 만들어서 무슨 같이 공부를 하거나 혹은 무슨 그 좋은 먹거리를 위해서 무슨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서로 소비하고 뭐 이런 어떤 활동을 하거나 이런 다양한 이런 활동들을 저는 풀뿌리 공익 활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구 시민센터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 일인데요. 지금 대구 시민센터가 창립한 지 원래가 만 6년인가 이런데 그 이후에 풀뿌리 공익 활동이 그 숫자가 증가된 걸 보면 거의 한 2배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물론 저희들로 인해서 증가된 것만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뭔가는 이렇게 저희들이 작동을 안 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동네마다 지금 뭐 마을 도서관이라든가 방과후 학교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그 대구 지역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대충 저희들이 숫자를 꼽아봐도 한 50개 정도가 이렇게 풀뿌리 공익 단체가 마을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 서울의 무슨 성미산 뭐 그런 어떤 모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활동을 이제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뭐 이런 것은 저희 공간 개념입니다. 아직은 없는데요. 그 대구 시민센터를 처음 만들 때 저희들이 이런 어떤 큰 교육실을 하나 만들었는데 지역에 보면은 작은 단체들 NGO나 작은 단체들이 그 공간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공간을 다른데 대여를 하거나 임대를 하려면은 무슨 시간당 10만 원이나 20만 원 이렇게 되면 고비용의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간을 조성을 하고 그래서
작은 단체들에게 거의 뭐 1시간에 10,000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꿈은 건물을 하나 이렇게 제대로 된 어떤 그 공익센터를 만들어 보자 이런 것인데요. 아직까지는 뭐 실현은 안 됐습니다만 계속해서 제가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간을 조성하는 이런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나눔과 기부의 중심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뒤에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시민센터 자체적으로는 자체 재정은 되게 이렇게 취약합니다. 이게 후원금이나 이사회비나 이런 것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취약한데 의외로 많은 또 법인 통장에는 기금 통장에는 몇 억씩 항상 이렇게 기금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일반 재정으로 못 써서 문제긴 한데 있어도 못 쓰는 돈들이 이렇게 기금별로 이렇게 있는 거죠. 기업가라든가 혹은 뭐 시민들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이제 기금을 출연하고 계십니다. 가령 이제 아마추어 예술가들이 우리 이제 주부들이 젊을 때는 결혼하고 뭐 애 놓고 이러면서 이렇게 예술에 대한 꿈을 갖고 있다가 이게 활동을 못 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애가 크고 하면은 40대 이제 중후반 이러면은 이제 뭔가 자기 꿈을 실현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분들이 지역에 한 40-50명 정도가 모이는 동아리가 있는데 이분들이 매년 한두 번의 작품 전시회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그 작품을 누가 사겠습니까? 그 아마추어 예술가들이 그린 작품을 누군가는 사겠죠, 그죠? 누가 살 것 같습니까? 비슷한 남편, 예. 남편 혹은 남편 직장 상사나 뭐 이런 어떤 친구 뭐 이런.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재료비를 빼고 돈을 모읍니다. 그러면 1년에 그게 몇백만 원이 돼요. 그것을 저희들에게 이제 기금을 출연해 주십니다. 어떤 용도로 써달라고 출연해 주시냐 하면은, 고등학생 중에 예술은 하고 싶은데 집안이 어려워서 예술 못하는 학생이 있으면은 걔들을 찾아서 그런 그 재료를 화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물감 뭐 등등 붓 이런 것을 지원해 주라고 저희들이 해줍니다. 이런 식의 기금들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각종 기금들이 이제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사회 혁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이제 하는데요. 그 사회 혁신가는 뭐 특별하게 어렵게 저희들이 정의하는 건 아닙니다. 기존의 방식 외에 다른 방식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풀어내는 사람을 저는 사회 혁신가라고 봅니다. 이제 서울에 시내버스가 있는데 시내버스에 손잡이가 이렇게 일정한 높이가 아니고 그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고 그렇죠, 그죠? 이게 이제 사회 혁신인 거죠. 아무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 이렇게 손잡이 높이가 동일하고 성인들도 어쩌면 약간은 매달려야 되는 저와 같은 키가 작은 사람 매달려야 되는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런데 손잡이를 어떤 것은 낮게 내리고 어떤 것은 높게 하고 이렇게 되면은 학생이든지 키가 좀 작은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편하게 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사회 혁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 혁신이라는 것은 대부분 보면은 일반적으로 기존의 관행에 굉장히 저항받습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바꾸려고 하면은 기존의 제도라든가 사람들의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것을 못하게끔 막습니다. 그런데 사회혁신가는 그렇기 때문에 사회혁신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사회의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는 때로는 이게 사회에서 지탄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니 뭐 왜 그러냐, 뭐 그 돈도 안 내는 짓을 왜 하느냐, 그게 되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좌절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특히 이제 대구에서 뭔가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양성하는 것이 대구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사회혁신가를 발굴해서 지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막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대구 이러면은 혹시 대구 분 계시는가요? 없습니까? 대구 이러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덥다. 대구 사회 전체에 대한 이미지는 그래요. 이런 평가는 제가 처음 듣는데 제 멀리서 왔다고 이렇게 한번 밤늦게 왔으니까 이 정도 얘기는 좀 듣고 가라 이런 얘기죠. 고맙습니다. 대구 사회 자체에서도 과거에 뭐 70, 80년대 이럴 때의 어떤 한국 사회에서 대구가 차지했던 어떤 그런 경제적 혹은 정치적 이런 다양한 어떤 역동성이 80년대, 90년대 넘으면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활력이 떨어진 거죠. 떨어졌고 이거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지역 사회가 독점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구광역시 의원이 30명인데 새누리당 외에 의원이 몇 명 있을 것 같습니까? 30명 중에 없다? 없지는 않습니다. 제도상 한 명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비례가 한 명은 있게 되어 있게 대구 정도면 광역의원의 비례대표가 3명인데 한 당이 독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2당에게는 한 개를 주게 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 한 명인데 그래서 29대 1 이제 이런 어떤 정치적 독점 상황은 지역 사회 발전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은 그 성과가 시민들에게 다 갑니다. 노력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놈 저거 튄다 이러면은 이제 더 이상 뭐 이렇게 안 뽑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지역 사회가 이제 침체되는 이제 이런 게 있는데 뭐 또 덥기도 덥고 그죠. 어느 지역보다도 사실은 이런 어떤 혁신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을 양성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아까 사회적 경제 활성화 이런 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지난해 원래 제가 이렇게 참여해서 만든 협동조합이 한 10몇 개 정도 됩니다. 주로 이제 이것은 협동조합과 관계된 일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협동조합 만들고 또 협동조합 정말 이렇게 협동 정신을 갖고 협동조합을 만들도록 활동하도록 하는 작업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소개를 한두 가지 좀 해드리면은 지역에서 한 20년, 30년간 건설 노동을 하신 분들을 함께 건설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잘 나고 있는데요. 매출도 높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다양한 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분들이 건설 협동조합의 능력이 뭡니까? 재능이 건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저소득층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원봉사에서 실비만 받고 수리해 주거나 뭐 이런 거 쪽방 이런 거 아니십니까? 그죠? 이런 곳에 이제 주거가 굉장히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 그런 것을 개선 이런 것을 자원봉사해 주거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도 있고요. 또 동네 이제 주부들 한 30-40명이 이제 모여서 우리 동네 심부름 센터라는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거는 주로 이제 가정에서 필요한 일을 이제 풀어내 주는 거죠. 무슨 심부름을 대행하거나 요즘은 주로 이제 주력은 보니까 홈 매니저를 이제 하는 이런 일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거고요. 뭐 하여튼 그렇듯이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고 이런 일을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대구 시민센터가 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기금을 통해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풀뿌리 공익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이 기금은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대구 지역의 예술가들 중에 중견 예술가들을 제가 이렇게 이런 구상을 갖고 있는데 가능하겠냐고 몇 년 전에 이제 해봤는 거죠. 어떤 거냐면은
예술가는 작품을 출연을 해주고 대신에 저희들이 일종의 공익적인 갤러리 역할을 하는 거죠. 대구시민센터가 전시회를 열겠다. 그리고 구매자들에게는 가능하면 시중가보다는 무슨 예술에 대해서 자꾸 가격 얘기하기 그렇긴 한데 어쨌든 시중가보다는 낮게 그래서 판매를 하고 그 판매액의 절반은 작가에게 주고 절반은 공익기금으로 조성하는 이 사이클이 가능하겠느냐고 예술가들에게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예술가 너무 좋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한 게 공익예술전이라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공익과 예술의 만남전이라는 걸 시작을 했는데 올해가 이제 6회째인가 7회째인가 되는데 그러니까 작가들도 손해를 그렇게 안 봅니다. 물론 일반적인 갤러리를 통해서 작품을 판매하게 되면 보통 한 3대 7이나 4대 6 정도의 갤러리 몫이 가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말자는 거죠. 이제 5대 5로 현재를 나누고 있는데요. 5는 작가에게 주고 5는 저희들이 기금으로 100% 기금으로 조성합니다. 물론 뭐 약간의 팜플렛 제작하는 거 이런 비용만 빼고 나머지 전체 이렇게 기금으로 조성하는데 작가들은 일정한 금액을 사실 후원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작품 판매보다도 이렇게 후원하는 거죠. 구매자들은 꼭 작품을 사고 싶지 않더라도 이런 공익 활동에 참여한다는 의미로 작품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은 그것을 기금을 모아서 그 다음 해에 앞에서 말씀드린 다양한 어떤 풀뿌리 활동들에게 배분을 합니다. 뭐 100만 원도 하고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해서 배분을 하는 거죠. 또 단체에 배분하기도 합니다만 단체를 만들겠다는 분들에게도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금으로 공익기금으로 단체가 만든 게 매년 한두 개씩 단체를 만듭니다. 이런 이제 활동을 이제 하는데요. 보통 이제 1년에 한 번 전시회를 하면은 작품을 한 5천만 원 정도씩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반 나누면은 2,500. 2,500의 경비 좀 빼면은 한 뭐 1,500에서 뭐 한 이 정도가 이렇게 매년 조성이 되는 이렇게 되겠죠. 저희 집에 작품 많습니다. 뭐 안 팔리면 내수라도 이렇게 진작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계절마다 저희 작품 집은 코딱지만한데 계절마다 작품 바꾸고 집사람하고 술 마실 때 또 이렇게 아주 뭐 큰 작품에서 하여튼 그러고 있습니다. 작품이 쌓여서 이렇게. 예,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이제 갖고 이제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우리 임원들이 구매한 작품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이것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자. 근데 임원들에게 손해 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짜리다 그림이 500만 원에 파는데 그 중에 10%만 후원해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전시회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년 동안 대구 지역의 작가들이 한 50명 정도가 참여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50명 전체가 참여하고 지금까지 구매했던 작품도 가지고 나오고 이래서 한번 이제 하는 건데 참고로 저희들이 작가를 선정할 때는 규칙이 있습니다. 333 규칙인데 3은 그 중에 좀 호응이 좋으면서 그 예술전을 지탱해주는 중견 작가들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작가 30%는 그 작가, 또 30%는 한 2년 정도 이게 터울로 넘어가는 작가, 30%는 뭔가 이런 공간에 데리고 나와서 경험을 하게 해주면은 이 친구가 40대 되고 했을 때 공익적으로 활동할 만한 씨앗이 있는 30대 작가. 이렇게 해서 333 이렇게 해서 기회를 주는 거죠. 그 작가들에게는. 저희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작가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시간이 좀 됐죠. 이게 제가 안 넘기는 게 아니고 이게 잘 안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언제쯤 마치면 되나요? 30분에 마치면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숫자가 잘 안 보이는데, 저희들이 2010년부터 방금 얘기했던 공익예술전을 통해서 조성한 금액을 배분한 겁니다. 1,000만 원, 1,200만 원, 1,200만 원 뭐 이렇게 되는데, 이 돈 자체가 무슨 한 단체에 지원해도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인 거죠. 그죠?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 1,200이라고 써여 있습니다만은 1,000만 원을 써 있는데, 저는 저것을 1억이라고 읽기도 하고 10억이라고도 으로도 읽기도 합니다. 저는 그만큼 저희들에게는 소중한 거고, 또 이 자금을 재정을 지원받았던 이런 단체들 같은 경우에 꼭 하고 싶었는데 못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지원됨으로써 자기들이 하고 싶었던 거, 마을의 주민들과 진짜 하고 싶었던 것을 일을 풀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액수를 보지 마시고, 이것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익과 예술의 만남 전이랑을 통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배분하는데, 이 전체 사이클이 1년입니다. 1년 주기로 가는데 저희들의 공력도 굉장히 많이 투입돼야 되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작품을 일주일 동안 전시해서 5천만 원치 팔려면은 5천만 원, 이게 너무 이렇게 예술품을 자꾸 돈으로 이제 환산하는데, 그죠? 그래도 돈은 돈이니까 5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려면은 100호짜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1호에 얼마죠? 보통 뭐 25만 원, 100호면은 하여튼 최소 한 500만 원짜리를 10점을 팔아야 되거나, 200만 원짜리는 5천만 원이면은 얼마를 팔아야 됩니까? 뭐 한 25개 이런 정도 팔아야 되죠. 그러면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가게에서 가게 생활을 할 때 냉장고가 요즘 큰 게 한 개 얼마 정도 합니까? 뭐 한 200만 원, 300만 원 하나요? 200만 원, 300만 원 냉장고는 한두 달 고민해가 혹은 뭐 돈 있으면은 가서 이제 사는데, 작품 500만 원짜리 사는 거는 잘 못 사겠죠. 그죠? 사보면 삽니다. 한 번 사면 그때부터 작품 사는데 돈이 전혀 안 아깝습니다. 저도 이거 하기 전에는 뭐 몇십만 원짜리는 어쩌다가 무슨 선배 전시회 가서 사고 뭐 이렇게 해봤습니다만은, 뭐 500만 원짜리 뭐 1,000만 원짜리 이런 거 산 거는 이게 제가 처음인 거죠. 전혀 아깝지를 않습니다. 냉장고는 사는 순간 이게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자가용도 사는 순간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작품은 적어도 가치가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죠.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우리나라 목판 화가로서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정비파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데 3대 이제 목판 화가인데 뭐 홍성담, 정비파 뭐 이런 이제 있는데 판화가죠. 이분 작품을 250만짜리를 몇 년 전에 2점을 산 거예요. 샀는데 이게 현재 얼마까지 올랐겠습니까? 그러니까 500만 원으로 샀는데 지금은 1,000만 원 넘어간 거죠. 작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적어도 안 되면은 뭐 집에 있는 거 들고 나가면 팔면은 뭐 먹고 살지는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돈으로 이렇게 액수로만 보지 마시고 그 가치, 이것이 어떻게 해서 마련되고, 이것이 이런 곳에 뭐 수성주민광장, 대구 여성광장, 앞산 마을학교, 뭐 hin영공부방 이런 것들이 대구 지역에서 마을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이 직접 활동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좀 읽어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뭐 이런 것을 지도에 한번 올려봤습니다. 대구 지역에 이렇게. 이게 2014년인데 지금은 이보다 또 훨씬 많아진 거죠. 맹이 똑같은 얘기들입니다. 하고 이 얘기는 조금 더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혁신가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사실 사회혁신가를 저희들이 발굴을 하면은 뭔가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은, 당신이 사회혁신가다 말로만 한다고 해서 그 사회혁신가가 대구 사회에서 도움이 뭐 없는 것보다는 낫겠습니다만은 요 컨셉은 무엇을 지원하냐 하면 두 가지를 지원합니다. 하나는 월 한 100 한 몇십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을 하고요. 1년 단위로 2년까지 지원을 합니다. 원래 첫 케이스가 이제 한 친구가 한 분이 선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러려면 뭔가 재원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 뭘 지원하냐면은 사람을 지원합니다. 선정되면은 저희들이 동행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열 몇 명으로 만들어서 대구 지역의 각계각층의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러면은 이분하고 위원회를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격월로 이분은 자기의 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그러면 이쪽에서 필요한 것을 공급을 해줍니다. 아, 그 문제면 내가 풀어주겠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 혁신가가 자기 사업을 충분하게 풀어낼 수 있도록 문제를 풀어내주는 거죠. 그래서 활동비와 인적 네트워크를 연결시키는 이 작업을 이제 했는데요. 이 구상은 제가 대구 시민센터 처음 만들 때부터 구상을 했는데, 왜 이제 원래 첫 시작을 했느냐. 결국은 이 자체에 이렇게 굴릴 재정이 없었는 거죠. 적어도 최소 이게 월 100만 원을 그 혁신가에게 지급하더라도 최소 연 1,200만 원은 필요한 거고, 150만 원을 주게 되면은 뭐 그만큼은 필요한 거고, 저희들이 민설민영인 단체로서는, 사단법인으로서는 만만찮은 돈인 거죠. 다 기부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내야 되니까. 이 고민을 제가 이렇게 하고 다녔더니, 역시 이렇게 왜 뭐 간절하면 뭔가 이루어지는 거, 기독교에 그런 거 아니습니까? 그죠? 젊은 청년 사업가인데요. 35, 34. 저보다도 띠동갑도 더보다 어린 이 친구가 선배님 제가 한번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무슨 학생이 돈이 어디 있느냐. 알고 보니까 이 친구는 자기 돈이 얼마만큼 있는지도 모르는 친구예요.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친구인데, 거기에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박철상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후원을 굉장히 많이, 기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1억 원을 기부를 한 거예요. 그 돈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매년 1명 내지 2명 이렇게 해서 선정하는데, 오늘 이제 2016년도 사회혁신가를 선정하겠다고 지금 공고를 막 냈습니다. 그래서 대구 시민센터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닙니다. 문제가 대구의 문제거나, 대구 경북의 문제거나, 대구 경북에 살거나, 혹은 지역이 겹쳐도 됩니다. 부산, 대구, 경북의 어떤 문제거나, 서울에 있으면서도 대구의 문제이거나, 이게 다 관계없습니다. 대구, 경북이 어떤 식으로도 연결되면은 지원을 하는 거고, 나이 관계없고, 뭐 다 관계없습니다. 지금 이제 처음에 선정된 이 분은, 사람 도서관을 운영하는 이제 청년인데, 사람 도서관은 얘기가 많잖아요. 그죠? 요즘 사람 도서관 여러 곳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잘 모르시나? 이미 그거 유행 지난 지 오래인데.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도서관은 책을 보는 거잖아요. 책을 찾아서 책을 본다면, 사람 도서관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느 날 어디에 가면은 윤종아라는 사람 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윤종아를 읽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슨 30분 혹은 15분, 뭐 1시간 얘기를 하면은 그 이제 독자들이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화하고, 이게 이제 사람 도서관의 기본 포맷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요즘은 각종 무슨 구청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무슨 어르신들 모셔놓고 이렇게 인생의 무슨 얘기를 듣는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일회 사회혁신가가 그런 활동을 했다면 당연히 안 뽑혔겠죠.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사람 책을 만들어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있는 사람들 쭉 연계시켜 가지고 언제 어디에 오면은 뭐 누가 있습니다. 그 누구 책을 읽고 싶은 사람 오세요.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책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윤종아가 책을 만들고 싶다고 이 친구 이제 이 친구인데 가면은 윤종아 스토리를 쭉 듣는 거예요. 듣고 몇 차례 인터뷰를 해서 그때부터 같이 함께 제목을 짜는 거죠. 뭐라고 짤까요? 나는 뭐 시민운동가다. 이런 책 제목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들어가는 말 간단하게 같이 짭니다. 목차 짜고 그러면은 이게 요렇게 해서 사람 책을 만드는데 이것을 저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어디든지 가서 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야 뭐 그런 것을 안 해줘도 뭐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얘기를 남 앞에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또 어떤 얘기를 해야지만 그것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혹은 나를 제대로 이해시킬 것인가가 정확하지 이게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건데요. 이 친구의 강점이 뭐냐면은 그 사람 책의 대상이 되는 분들의 얘기를 굉장히 잘 파악을 합니다. 그 감수성이 정말 예민한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어릴 때 집안에 화재가 나가지고 한쪽이 거의 이렇게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짧은 팔도 못 이제 입고 당연히 친구도 없고 끊임없이 이제 자살을 생각했던 친구인데 이것이 이제 자기가 청년이 되고 하면서 스스로 끊임없이 이제 회복을 합니다. 회복. 그래서 이제 현재 여기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런 어떤 가장 아픈 곳에서부터 현재까지 경험을 했으니까 세상에 아픈 친구들이 있으면은 누구보다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뭐냐면은 이 친구가 잘하는 것이 청소년들을 사람 책을 잘 만드는 거예요. 농땡이란 농땡이는 세상에 농땡이 이게 학교에 팀을 만들어서 이 친구에게 연결시키면은 한 몇 개월간 계속 대화를 하게 되면은 드디어 애들이 말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프로그램이 끝날 때 되면 저도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선도하고 무슨 이런 게 아니라 청소년들이 가지는 그 아픔을 치유를 합니다. 그리고 삶의 희망을 갖기 위해 하기 위한 어떤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 정신의 마음의 건강을 체력을 만들어주는 활동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친구를 선정을 했는 거고요. 여기도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아울러입니다. 아울러라는 그 사람 도서관 운영하는 박성익이라는 친구인데요. 여기도 되게 유명합니다. 전국 뭐 벤처 그 소셜 벤처 대회 이런 데서 뭐 상당 부분 이렇게 적어도 하고 이제 했던 친구인데 하여튼 이런 친구를 찾아내는 것이 저희들의 이제 사회혁신가 이런 이제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뭐 저는 그네요. 뭐 저희는 이제 대구 시민센터 조직도도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런 뭐 거창한 것 같은데 뭐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요게 이제 제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제 이번 하반기부터 대구 시민센터가 지금까지 정부 사업을 뭐 꼭 필요한 거 외에는 뭐 특별한 걸 하지 않았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대구 시민센터가 대구시로부터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라는 것을 위탁을 받았습니다. 즉 관설 민영의 위탁센터를 하나 저희들이 위탁을 받은 거죠. 그래서 대구시에서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정책 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올해부터 하반기부터 이제 막 수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금 종류가 어디 뭐 있지 싶은데. 뭐 액수는 없네요. 이제 이런 어떤 기금들이 있습니다. 풀뿌리 기금, 기부문화 활성화 기금 이런 게 있고, 최근에는 두 곳에서 지금 공익법인을 만드는 기금을 지금 1억 정도의 기금을 조성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와 같은 공익법인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체를 만드는 작업을 저희들이 이제 지원하는 이런 것까지 이제 기금을 조성해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